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60대가 되어도 어딜 가나 어린이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에만 가더라도 70대가 가면 막내 왔다고 모든 일은 막내 몫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44년 전에 노인을 65세라고 정해 놓은 것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0세가 된 노인이 점점 많아져 환갑잔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해주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극구 나서서 말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그런 거 하기 싫다. 나는 아직도 쌩쌩하고 젊다. 그런 건 더 나이 든 노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며 말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문상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집 어르신이 95세였습니다. 그러니 100세 시대가 더 실감났습니다.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이 남녀 통틀어 83세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 14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2025년이 되는 2년 후에는 20%가 되어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이 아들, 딸 잘 키워서 살림내주고 시집 장가 보내고 공부시키느라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싹 다 털어서 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잘 죽지도 않는다고 눈물로 하소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돈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 비참한 현실들이 다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칭송받기도 하지만 그러는 동안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면서도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이토록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설마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아?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역 인근이나 서울 전 지역을 다녀보면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고 합니다. 사회봉사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보면 점심시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수백 미터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점심 한 끼를 그곳에서 때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 단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값에 보급하기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한 끼에 약 2, 3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드리는데요. 가보면 언제나 빈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 뉴스를 통해 보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신용불량자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 탓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 뿐만 아니라 꽤 젊은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큰 문제로 대두되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되는 일은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긴 세월 열심히 살아왔으나 경험이 부족해서 미처 하지 못한 후회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식입니다. 젊은 시절의 돈의 중요성과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던 것도 하나의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 들어 돈이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그만큼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젊을 때 여기저기 투자를 잘하고 운도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친구 한 명이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얼마 전에 차를 새로 샀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차가 아니라 엄청 비싼 1억 원이 넘는 차를 사서는
짠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며 차 어디서 났어? 했더니 아내가 새로 사줬다고 했답니다. 아내가 비싼 차도 사주고 좋겠다고 했더니 처갓집이 엄청 큰 부자라고 했답니다. 빌딩이 몇 개나 된다고 하는데 외동딸이고 장인어른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처갓집 돈이 전부 자기 거가 된다며 좋아하더랍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누구보다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자주 느끼는 것이 행복한 일상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맞이하는 태양을 보고 기뻐하고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와 바람에게도 인사할 줄 알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끼며 감사가 가득한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비록 비싼 음식으로 가득한 밥상은 아닐지라도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낸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나요? 여기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들과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정이 있다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건강한 행복이 아닐까요? 준비되지 않아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면 누구나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 미리미리 예방하고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노후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하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어도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삶도 없을 겁니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가족을 미처 배려하지 못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승진하기 위한 경쟁 구조 때문에 거기에만 올인하다 보니 사회에서 진정한 친구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면으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크게 불려볼까 싶어서 퇴직금 같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고 대출까지 일으켜서 마련한 종잣돈으로 시작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는 리스크가 크더라도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조금 오른다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대출까지 일으켜 어느 한 종목에 몰빵했다. 그 전에 벌었던 돈은 물론이고 원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날려버릴 수 있으니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는 노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평생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만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면 결국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는 신보는 손해를 보기 위한 악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적은 수입이라도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계획을 잘 짜야 하며 정부에서 주는 복지에 너무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미리미리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서 저축하도록 해야 하며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 어디 없나 찾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다시 살리는 경력직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시고 또한 노후 건강도 챙기면서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너무 좋습니다. 인생은 출세나 명예,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에만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살아보면 참 빠르게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고 돌이켜보면 후회만 가득한 것이 인생인데요. 남들이 무엇을 하든 나만의 보폭으로, 나만의 철학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의 가치는 그 누구도 매길 수 없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5,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장미꽃은 가격으로는 5,000원의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장미꽃을 내민다면 그 장미꽃 한 송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진주 목걸이가 여인의 목에 걸린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이 되지만 돼지에게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나이, 국적, 피부색 등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도 그것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나 명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존경받고 쓰임을 받고 어른으로서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지혜로운 노년의 삶,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